이번 학습 내용은 축척, 대칭, 해치, 배열, 문자 명령이고요. 영문판에서는 스케일, 미러, 해치, 어레이, 텍스트 명령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제 폴더의 11강 파일을 열어보십시오.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명령 학습을 위한 예제가 작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축척 들어가겠습니다. 좌측 상단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축척 명령은 객체의 크기를 주어진 축척에 맞게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확대, 축소는 가로, 세로, 등비례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며 가로와 세로의 비율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로, 세로의 변형 비율을 다르게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케일 명령과 유사한 기능인 스트레치 기능을 쓴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척 명령을 실행을 함에 있어 축척 수치를 입력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요. 그때 정수, 소수 모두 입력이 가능하고 분수로도 축척이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분수를 표기를 할 때는 분자 그리고 슬래시 마크 넣어주시고 분모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척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요, 축척 명령어는 스케일 단축키가 SC 되겠습니다. SC 암기해 놓으시면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은 이쪽에 있습니다. 축척 아이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치 아이콘은 왼쪽에 신축이라고 표현이 되는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척 명령 아이콘 잘 기억해 놓으시고 단축키 SC. 자, 예제를 보시면은 이 요철 모양의 형상의 가로 길이가 75고요. 새롭게 축척 명령을 이용해서 확대한 아이가 150이 되겠습니다. 2배 스케일 업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스케일 명령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지 한번 직접 예제를 실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치고 엔터. 스케일할 객체 선택해 달라고 하네요. 저는요, 요 형상, 외곽에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상을 선택을 했고요. 엔터. 기준점 지정. 기준점이라 함은 제가 찍어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축척이 변화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포인트를 찍으면 가운데 포인트로 2배가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좌측 하단점을 찍으면 좌측 하단점을 기준으로 우상향 방식으로 축척이 변경이 되는 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오순의 포인트를 찍던 심지어는 외곽을 찍어도 축척 명령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 축척된 결과물의 위치는 기준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축척 명령 실행할 때 내가 인지하기 좋은 점을 활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좌측 하단 코너점을 찍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방향으로 스케일 업 될 거나 스케일 다운 될 것이고요. 모든 축척 비율의 수치는 양수로 표기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기준점 찍어 달라 할 때 저는 P2 포인트인 좌측 코너점을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보고요. 마찬가지로 축척 비율 지정 또는 복사 참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대괄호 안에 복사 옵션 있는 걸로 봐서 이 복사 옵션을 실행을 하면 원본 객체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축척 비율이 적용된 아이가 하나 새롭게 출현하게 된다라는 거 추측하실 수 있겠죠. 로테이트 명령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축척 비율 지정하라 그러는데요. 75, 가로의 길이가 75였는데 150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척 비율은 2배, 2가 되겠습니다. 엔터 하면은 형태가 2배 확대된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컨트롤 Z에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요. SC 치고 엔터 한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요. 기준점을 이번에는 P1 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 동일한 축척 비율인 2 입력해주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위치 변경되는 거 확인하셨나요? 기준점에 따라서 축척된 결과물의 위치가 틀려집니다. 다시요. P3 포인트 기준점으로 클릭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2 치고 엔터. 자, 원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은 축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축척시키고 싶은 비율을 2배다, 1.5배다, 5배다 알고 있으면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축척 비율을 모르더라도 축척 명령 실행이 가능합니다. SC 치고 엔터 한 다음에요. 다시 객체 선택하고요. 좌측 하단 코너점을 찍어 주신 다음에 참조에 R 입력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요. 참조 길이를 지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까 길이가 75였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길이가 75였는데요. 75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새 길이를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75를 150으로 만들고 싶어 였으니까 150 엔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조 길이 이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점에서 제가 이렇게 170짜리 선분을 제가 하나 그렸습니다.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크기를 변화시키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길이 값은 모르겠지만 왼쪽 선분에서 오른쪽 선분까지 이 75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얘기하면 이 세로 선분이 여기까지 위치하는 축척으로, 축척 비율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거라 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참조 길이 활용하시면 돼요. 이 방법 참조 라인 그려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잘 알아두시면은 실제 작업하실 때, 업무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번엔 스케일 명령 아이콘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고요. 객체 선택 엔터. 좌측 하단 기준점 선택한 다음에 원본 길이도 모르고 새롭게 변경되는 길이도 모르는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거 아닙니까? 참조에 R 치고 엔터 해주신 다음에 기준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여기까지 참조 라인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축척 명령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컨트롤 Z 해서 원위치 해보겠고요. 키우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도 됩니다. SC 치고 엔터, 스케일, 객체 선택하고 엔터, 좌측 하단 기준점 찍어주고요. 축척 비율을 반으로 줄이고 싶어 0.5 엔터. 됐죠? 다시요. SC 치고 엔터, EI 클릭, 기준점. 조금 전에 0.5 입력했습니다. 캐드에서는 0.5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0.5라고 입력해도 0.5와 동일한 결과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0.5, 0.7, 0.2로 앞에 0은 빼시고 0.5만 입력해 주시고 엔터. 확인되셨습니까? 다시요. SC 치고 엔터, EI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찍어 주시고요. 분수로도 입력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0.5는 2분의 1입니다. 1/2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도 0.5배 축척 다운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75인 가로의 길이가 75인 도형을 기준으로 축척 명령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축척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유용할 내용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오른쪽에 있는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자유곡선 형태의 폐곡선 모양입니다. 이 아이를 최초의 원본을 4mm 간격으로 3개, 3mm 간격과 2mm 간격으로 2개씩 어떤 명령 실행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옵셋 명령을 이용을 해서 작업하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옵셋 명령을 실행을 해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 드릴게요. 옵셋 명령이 이런 형태 타원이나 이런 기하학적인 곡선 같은 경우에 조금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옵셋 명령 실행을 하고 길이값 일단 최초의 아이가 4니까는요 4 입력해 주시고 선택 바깥쪽 클릭. 조금 이상한 상황 감지되시나요? 다시 클릭, 다시 클릭, 다시 옵셋 명령 길이값 3 엔터 한 번, 두 번, 다시 길이값 2로 해놓고 한 번, 두 번.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옵셋 명령을 이용을 해서 형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곡률이 왜곡이 되는 상황 펼쳐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셋 명령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반 기본적인 도형 원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형태는, 그리고 정다각형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자유곡선 형태의 도형이라던가 타원도 대표적인 상황이겠죠. 비대칭의 곡선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곡률이 옵셋이 적용된과 동시에 왜곡이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옵셋 명령으로 작업을 하면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면서 간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케일 명령 이용해서 작업하시면은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스케일 명령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아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조금 복사를 해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기를 외곽에 있는 이 아이를 동일한 지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복사를 해놨습니다. 스케일 업 시키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크기를 변화시켜 줘야 되니까요. 스케일 명령 진행하면서 복사 옵션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개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미리 복사를 해놓고 작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갈게요. SC 치고 엔터.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해서 마지막에 그린 객체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기준점은 중심 찍어 주시고요. 축척 비율을 모릅니다. 28에서 4만큼 옵셋된 거리 몇 배가 축척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참조에 R 입력해주고 엔터 한 다음에 참조 길이 값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8이고 4만큼 더 추가한 거리를 지점으로 하는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자, 중심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28에다 4 더한 32 엔터. 작업됐네요. 다시 한번 갈게요. SC 치고 엔터. 원본 객체 선택하시고 선택 클릭. 기준점은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요, 참조에 R 치고 엔터. 원래의 길이는 28이었는데 36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은 클릭.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36 엔터. 확인되셨나요? 다시 스케일 명령, 원본 객체 선택하시고 엔터. 기준점 찍어 주신 다음에 참조에 R 치고 엔터.
참조 길이 지정해 달라 그럴 때 마우스 클릭해갖고 기준점 클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얼마만큼? 이번에는 40만큼. 4mm 옵셋을 가진 형태를 그대로 3개 만들어 준 상황입니다. 됐나요? 형태가 아까랑은 조금 다른 거 확인하시죠? 다시 SC 명령, 원본 객체 클릭해 주시고 기준점 찍어 주시고요. 참조의 R,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2만큼 마우스 커서 위로 적당히 모순에 간섭받지 않게 여유있게 풀어주신 다음에 엔터. 2mm 옵셋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3mm 옵셋이잖아요. 컨트롤 Z, SC 치고 엔터, 원본 객체 클릭, 기준점 잡아주시고요. 참조에 R 치고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얼마로 해라? 43 엔터. 3mm 옵셋 한 번 더 진행할게요. SC 원본 객체 선택하시고 엔터, 기준점 찍어주시고 참조에 R 치고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얼마만큼? 45만큼 엔터.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SC 치고 엔터, 원본 객체 클릭, 기준점 참조의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7 엔터. 형태 완성됐고요. 아까 옵셋 명령으로 작업을 했을 때와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옵셋 명령으로 수행을 했을 때 자유곡선이나 변형곡선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축척 명령을 이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은 의외의 정답,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축척 명령이었고요. 대칭 미러 명령입니다. 오토캐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제품의 도면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우 대칭 성향을 갖는 이런 상황을 많이 목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칭 기능, 미러 기능을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직교 기능 잠깐 풀어놓겠습니다. 클릭하셔도 되고 F8번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 아이를 이 파란색 중심선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똑같이 하나 복사하고 싶을 때 쓰는 명령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물감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짜갖고 반으로 탁 접어서 데칼코마니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동일한 원리입니다. 알려드릴게요. 미러 명령을 적용을 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두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칭 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러시키고 싶은, 대칭시켜주고 싶은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중심선 접힐 각도를 지정을 해주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 두 점을 클릭해 주셔야 된다는 거. 두 점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그 두 점과의 가상의 연장선을 축으로 해서 접어서 반대쪽에 대칭 명령을 수행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점 두 개를 찍어서 대칭 축을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대칭 축을 지정을 해주실 때는 길이나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클릭하면은 그 길이가 얼마나 길던 얼마나 짧던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던 무조건 그 연장선을 축으로 해서 CAD가 작업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미러 명령 객체 선택하고 축 지정해가지고 반대쪽에 탁 디스플레이 되는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원본 객체, 원래의 객체를 유지하겠습니까? 삭제하겠습니까?
그 항목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본 그대로 두세요 라든가 원본은 제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꼭 오토캐드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축을 지정하는 순간 새로운 객체가 하나 딱 생성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 종료됐다라고 착각을 하시고 그냥 후속 처리를 안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또 처음부터 다시 미러 명령 실행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원본 객체를 살릴 것이냐 버릴 것이냐 한 번 더 결정을 해주시는 단계 밟아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본 객체도 유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은 유지를 하겠다, yes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고요. 명령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축키 MI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자, 수정 패널의 가운데 쪽에 보면 카피 명령 옆에 대칭 명령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 클릭해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미러 명령 실행했더니 객체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객체, 내가 미러 시키고 싶은 객체 전부 다 선택, 엔터.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지정, 아무 점이나 클릭. 여기서는 P1 포인트를 제가 찍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요,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대칭이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위치가 됐을 때 클릭해 주셔도 당연히 작업 미러 명령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점과 이 점을 대칭축으로 해서 반대쪽에 생성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요렇게 2포인트, 여기를 찍나 중간점을 찍나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직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쪽을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방향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저는 P2 포인트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미러 됐어요.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원본 객체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죠. 커맨드 라인에서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yes, no 둘 중에 하나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yes가 디폴트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디폴트 값은 당연히 아니오가 디폴트 값이에요. 원본 객체를 일반적으로 살려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본 객체를 지우지 않겠습니다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할 때는 아니오가 기본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엔터 쳐서 아니오 옵션을 지정을 해주셔야지 명령이 종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한번 더 해볼게요. 미러 명령 객체 선택 했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아래쪽에 적당히 이렇게 클릭해서 기준선을 잡아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미러 명령 아래쪽으로도 정리가 됐습니다. 미러 대칭이었습니다. 컨트롤 Z에서 조금 전에 그린 I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시죠. 해치 명령입니다. 해치는요, 임의의 막힌 공간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힌 공간을 원하는 모양으로 슉 그리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결과물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형태를 그린 다음에 안쪽을, 여기는 속 내부가 이런 식으로 솔리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려고 사선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를 해치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 해치 모양의 패턴을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라 해치 명령을 이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체 선택하면은 이 안에 빗금들이 하나하나의 객체가 아니고 통틀어서 전부 다 같이 선택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단축키가 H입니다. 해치 명령은 도면을 작도하신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솔직하게 쓰는 명령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
외기도 좋잖아요. H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아이콘은 이쪽에 있습니다. 타원 그리기 아이콘 밑에 해치 혹은 버전이 다른 버전일 때는 패턴 채우기라는 한글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단축키 H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해치 명령이 게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 기본적인 개요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선택점 그리고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막힌 곡선을 기준으로 해치 명령을 입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막힌 공간의 내부를 클릭을 하셔서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곽, 내가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해치를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영역의 외곽의 객체들을 다 일일이 선택해 갖고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점 이용해서 작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경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선택하실 수 있는 해치 모양 패턴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해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JIS 우드 선택해서 해치 패턴을 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의 내용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각도는 조금 전에 고른 해치 모양의 각도를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45도 각도, 45도를 이루는 사선으로 우드, JIS 우드 해치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도를 만약에 45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패턴이 45도 회전된 선분으로 표현이 되겠지요. 그리고요, 요 밑에 각도 밑에 보면 스케일 모양 아이콘 비슷하게 숫자 입력하는 항목이 있는데 해치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영역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캐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린 크기가 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작으면 작은 크기에 맞춰서 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원본 JIS 우드 해치를 그대로 요 영역에다 대입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거기에 맞는 축적 비율을 조정을 해가면서 가장 보기 좋은,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크기에 근접했을 때 수치를 확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작업이 다 된 다음에는 체크 표시 눌러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볼게요. 설명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클릭 했는데요. 프리뷰로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고, 너무 촘촘하잖아요. 그쵸? 너무 촘촘해서 아까 제가 그리고자 했던 상황과는 이야기가 틀리게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축적 비율을, 지금은 1로 되어 있는데 더 크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5 정도 입력해 볼까요? 5 정도 입력해 보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원본하고 비교해 볼까요? 자, 원본 대비해서 더 큼직큼직하게 형성이 되어야겠네요. 이번에는 한번 10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그래도 좁아요. 그쵸? 20 가볼까요? 자, 체크 표시 눌러서 해치 명령 실행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딜리트 하면은 해치 패턴은 한꺼번에 삭제가 되고요. H 엔터 한번 더 해볼게요. 빗금도 많이 쓰지만 솔리드 형태도 많이 사용되니까 솔리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의 맨 위 항목으로 가보시면은 솔리드 선택된 영역을 새카맣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점 클릭하시고 영역 선택해 주신 다음에 솔리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닫기 눌러 주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새카맣게 먹으로 이렇게 해치 처리가 되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해치 명령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어레이입니다. 배열이라고 하고요. 어레이 명령도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령이에요. 어레이, 배열은요. 렉탱글 어레이, 폴라 어레이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직사각형 배열, 원형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본 객체를 간격을 얼마만큼 유지를 하면서 몇 개를, 몇 줄을 복사하거나 할 때 쓰는 렉탱글 어레이. 그리고 렉탱글 어레이보다는 사실은 이 밑에 있는 폴라 어레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원형 배열이요. 선택된 객체를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샥 원하는 개수만큼 돌려서 복사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렉탱글 어레이, 직사각형 배열,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 두 가지 배열, 어레이 명령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직사각형 배열보다는 이 밑에 있는 원형 배열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지 작업할 때 효율적으로 작업물을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배열, 렉탱글 어레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가 AR입니다. AR. 전체 철자는 ARRAY. 그 다음에 아이콘은요, 스케일 아이콘 옆에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직사각형 배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고요. 이 아이를 클릭하시면은 원형 배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직사각형 배열 아이콘 클릭해서 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예전 버전에서는 AR 명령을 입력하면은 팝업 창이 샥 나오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촥촥촥촥 입력할 수 있는 정보창을 제공을 했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그 팝업 창이 지원이 안 되고 이 리본 메뉴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R 치고 입력을 하시면은 몇 가지 명령 단계를 수행을 하면서 리본 메뉴에 아이콘이 활성화되게끔 유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본 메뉴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렉탱글 어레이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객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엔터. 자, 보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리본 메뉴 쪽 한번 보시죠. 열의 수, 행의 수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열과 열 사이의 사이값, 행의 사이값을 지정해주는 항목이 있네요. 전체는 사이값을 전체로 환산한 이야기인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여기서 열과 행의 숫자 그리고 그 사이값에 대한 정보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본 객체를 보시면은요, 샘플 객체를 보시면은요,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이고 그 아이와 다른 사각형과의 거리는 20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22 사이 값이 아니고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위치까지의 40만큼의 길이가 사이 값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열의 수부터 지정을 해볼게요. 열의 수는 로가 5개지 않습니까? 5줄. 그 다음에 각각의 사이 값은 40.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행의 수도 마찬가지로 5개고요. 그 다음에요, 사이 값은요 4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른쪽에 레벨 사이 전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연관은 뭐냐면은요, 이 배열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생성된 이 객체들을 하나로 그룹 시켜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체크되어 있을 때는 마지막에 닫기 명령을 누르시면은 요 만든 모든
25개의 객체가 하나로 그룹되는 상황이고요. 이 아이를 체크 해제하면은 따로 객체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준점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지금 현재는 여기가 기준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측 하단점을 기준점 클릭하면 여기로, 요쪽 방향으로 원하는 거리, 원하는 개수를 충족시키면서 어레이 명령 실행하겠다라는 이야기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열, 행, 개수, 그리고 각각의 사이값 지정하실 때 기준점에서 기준점까지의 거리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생성된 객체를 하나로 그룹핑할 거냐, 기준점은 어디로 할 것이냐, 당연히 기준점을 어디로 찍느냐에 따라서 어레이된 결과물의 위치가 틀려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지요. 그 다음에 배열 닫기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 같이 명령이 수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폴라 어레이입니다. 원형 배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원을 이렇게 360도를 기준으로 원에 쭈르륵 동일한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클릭하셔가지고 원형 배열 클릭하셔도 되고요. 커맨드 라인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 작업하면은 몇 가지 좀 점검을 해주셔야지 리본 메뉴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나 보시죠. AR 치고 엔터 했더니 객체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빨간색 객체 선택하시고 엔터. 배열 유형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직사각형이냐 경로냐 원형이냐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PO 치고 엔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중심점을, 아까는 중심점을 아이콘으로 클릭했는데 여기서는 직접 클릭을 해주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순서가 틀리고 번거로운 절차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콘으로 클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던 부분이고요. 배열의 중심점은 당연히 이쪽을 중심으로 어레이를 시켜나가야 되니까 원의 중심 클릭해 주시니까 이렇게 리본 메뉴에 안내창이 나오네요. 항목 감 잡으셨죠? 지금 여기서는 항목의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행과 레벨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목은 몇 개요? 12개요. 사이값은요 30도씩 이렇게 하니까는 잘 모르죠. 밑에 채우기가 360도 전체 각도니까 360도를 토탈로 해서 작업을 하거라 라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객체와 객체 사이의 사이값은 30도다 자동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180도 입력을 해주면 180도 상관에 12개를 입력해라 라는 결과를 유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180도만큼 간 지점, 요 지점까지 요 구간에 12개를 입력을 해주는 건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80도 입력하면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80도간 요쪽 구간에 12개를 입력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80도 입력을 해주시면은요, 요렇게 반시계 방향 기준으로 180도만큼 간 곳까지 12개의 객체를 동일한 거리값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어레이 시키라,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객체와 객체 사이의 사이각은 16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60으로 제가 다시 원위치 시켜 놓을 거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연관, 선택된 객체, 이 아이를 전부 다 그룹시키겠느냐, 그룹시키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연관 버튼 눌러서 활성화시켜서 결과물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준점을 커맨드 라인으로 시행을 하면서 기준점을 먼저 찍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이 맞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기준점을 다시 지정하거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주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방향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방향을 한번 클릭하면은 화살표 모양 바뀌시는 거 확인하셨나요? 시계 방향으로 360도다, 180도다, 90도다 요거를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클릭해갖고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마이너스 부호 붙이는 대신에 여기서 방향키로 제어를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최신 버전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항목 회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됐으면 배열 닫기 눌러주시면 완성돼요.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이겠습니다. 배열에서는 렉탱글 어레이보다 요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 많이 쓰니까는요. 여기는 꼭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연관과 관련해서 버튼을 체크해 놓고 작업을 했는데요. 보시면은요, 어레이 된 객체들이 아까 렉탱글 어레이와는 다르게 하나로 객체가 선택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요, 요런 경우에는 이 항목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옵션을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익스플로드 명령 이용을 해서요, 이 객체를 선택하시고 엔터 쳐주셔도 이렇게 따로따로 객체로 분리가 되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요, 이런 내용이에요. 폴라 어레이 제가 실행 좀 하겠습니다. 원형 배열 선택해 주시고요.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은 여기요. 확인되셨습니까? 자, 동일한 내용 설명 생략할 것이고요. 요 항목 회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어레이 할 때는 원 모양이었잖아요. 원 모양이니까는 요 기능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엔 이 객체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이나 어떤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어레이를 할 때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 요 항목 회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은요, 이 원본 객체가 이렇게 일정한 각도값을 가면서 위치할 때 객체도 그 각도값에 맞게 이렇게 회전이 돼서 배열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똑같은 형태, 이 직사각형 모양이 세로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형태로 어레이를 시켜라 라고 명령을 수행을 하고 싶을 때, 명령을 요청하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클릭해 볼까요? 확인되셨나요? 해제하면요, 이 항목 회전 옵션이 걸려 있으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어레이 명령이 실행이 될 것이고, 이 아이를 체크 해제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회전되지 않고. 차이점 확인하셨나요? 배열 닫기 엔터 해주시면은 내용 정리 됐습니다. 원본을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리트하고 다시 한번 어레이 명령 최종 점검 해드리겠습니다.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 선택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보통은 항목이 회전되면서 어레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를 만약에 체크 해제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위치만 어레이가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겠죠. 이번에는 연관 체크 해제하고 닫기 눌러볼게요. 어떤 상황 펼쳐지나. 각각의 객체가 따로 선택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레이 배열이었고요. 텍스트 뭐 워낙 쉬운 내용이라서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멀티 텍스트 여러 줄 문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MT인데요.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쪽에
A자 마크 있지 않습니까? 요 아이 클릭하시면은 텍스트 입력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운에로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러 줄 문자, 단일행, MTDT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 줄 문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요 캐릭터 A자 클릭해서 명령 실행하시고 문자 입력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실행한 다음에요, 내가 글자를 입력하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은 여유 공간을 적당히 클릭 드래그해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클릭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정을 해주시는 크기와 위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글상자 박스를 가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요, 워드창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빠릅니다. 됐지요? 블록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정렬에 대한 이야기, 글머리, 행간격 조정 당연히 해주시면 되고요. 볼드, 이탈릭, 밑줄 등등등등 여러분들 한글에서 사용하시는 기능이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10포인트로 제가 조정을 할 거고요. 10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글자 크기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체도 원하는 서체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고르실 수 있으니까는 원하는 서체 골라주시면 되는데, 제가 주의사항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캐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한글 프로그램처럼 서체에 대한 호환성, 융통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는데 다른 컴퓨터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서체에 대한 이야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표현이 안 되더라도 글씨라도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글씨가 그냥 이상한 부호로 깨져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그런 부분이 개선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토캐드는 서체에 대한 그 호환성, 버전이나 각각의 프로그램과의 연관관계, 서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유실된 서체가 발생됐을 때 대처를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체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컴퓨터에서 작업하시고 그거를 출력하고 모든 걸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서체를 이쁜 걸로 골라 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파일이 여기저기 이렇게 간다 라고 예측이 되시면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체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위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골뱅이 마크 앞에 붙어 있는 똑같은 그래픽 궁서 변명적 경고딕인데 골뱅이 자가 붙어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글자 두 개가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상에서. 그래서 위쪽에 골뱅이가 붙은 아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글씨가 눕는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견고딕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서체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글씨가 옆으로 떨어지지? 아마도 앞에 골뱅이자 붙어 있는 아이를 선택을 하셨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똑같은 경고딕인데 골뱅이자가 안 붙은 경고딕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 선택해 주시고 엔터 닫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편집을 하고 싶어요. 글자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더블 클릭 해주셔가지고 창 띄워주시고요.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글자를 33배 키워주시고 체크 표시 누르셔도 되고요. 바탕화면 클릭하셔도 바로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작업을 다시 입력해 볼게요. 새로 구입한 우리 집 자동차는 엄청 빠릅니다. 편집. 문제가 살짝 생겼습니다.
한 줄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두 줄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최초에 그린 글상자 박스가 아마 여기까지였는 모양이에요.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글자가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은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져서 열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간단하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격자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마크 보이시나요? 이 아이 클릭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여유있게 ESC 문제 해결됐고요. 무브 명령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변경시키는 거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그렇죠? 다시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폰트 서체 볼드 이탈릭 정렬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명령 생략할 거고요. 이쪽에 기호만 한번 보시죠. 기호 다운에로 클릭하시면은요. 각종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지름 각도 마크 알파 오메가 이런 특수 문자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사실은 %D, %P, %C 이렇게 입력을 다이렉트로 하셔도 요 지름 표시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나오고 뭐 되는데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확인되셨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시요. 기호 차수 디그리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음수 그래서 이런 특수 기호들 이렇게 오메가 입력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문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자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완벽하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케일, 미러, 해치, 어레이 그리고 문자 입력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스케일 명령에서 참조값을 입력을 해서 명령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미러 명령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 대칭 축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하고 대칭 축을 지정을 하면은 사본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 단계에서 원본 객체를 지우겠느냐 유지하겠느냐에 대한 옵션 명령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해치 명령 원하는 폐곡선 구간을 기준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막힌 구간에 원하는 모양을 지정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명령 기능이고요. 원하는 패턴을 선정을 해주신 다음에 각도 값이나 축척 값을 입력을 해서 원하는 스케일, 원하는 크기, 원하는 각도, 배열 형태로 조정을 해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어레이, 배열 명령에서는 렉탱글 어레이, 폴라 어레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렉탱글 어레이보다는 요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에 대한 내용 자주 사용되는 명령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형 배열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가 독특한 형태가 있을 때 그 아이를 회전시키면서 어레이 시킬 것이냐 아니면 원래 그 각도 그 모양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어레이 시킬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텍스트 명령 여기 A자 클릭해 갖고 클릭 드래그 예상하는 공간만큼 글상자 박스 만들어 주시고 워드 작업하시듯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내용 점검해 주시고 그 리본 메뉴 정보창에 보면은 이런 지름이나 오메가, 도,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특수기호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